서울 강서구의 노인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서고 서울 강남구 사무실발 집단 감염이 곳곳으로 퍼지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한편 경기도 포천 육군 전방부대에선 최소 8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육군 전방부대에서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2명이 좀 증상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양성이 나왔고 그 후에 전수검사를 했더니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아직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통은 외출이나 휴가를 많이 나갔다 오잖아요. 거기서부터 감염이 됐다라고 저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출을 통해서 직접 전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부대나 영내를 방문한 외부인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이제 역학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첫 번째 그 환자분 증상이 발생한 것이 한 10일경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일경에서 지금 20일 사이에, 20일 한 열흘 사이에 지금 확진이 되고 또 추가적인 접촉으로 통해서 총 8명이 지금 확진이 됐죠. 예. 그래서 그 8명 중에 밀접 접촉자로 이제 의심되는 분들에게 1차로 검사를 전원 음성이 나왔고 이제 추가적인 검사들을 더 확대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휴가나 외출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이번 사례를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 정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전면적으로 모든 장병들의 이 휴가와 외출을 금지한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또 그 또한 너무 환자도 발생하지 않고 환자가 지금 사실 그동안은 군 부대에서 0명으로 계속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위험이 예견될 때 휴가나 외출을 금지하는 이런 형태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진자와 관련된 어제 발표된 확진자, 오늘 잠시 후면 신규 확진자 수치가 또 발표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제까지 나온 확진자의 큰 틀에서의 현황을 보면 강서구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확진자가 좀 두드러졌던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고령층이 많이 있는 요양시설에서 나왔다라는 부분, 어떤 부분에 미흡함 때문에 이렇게 또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예, 이 점은 정말 심각하게 잘 들여다봐야 될 지점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양시설, 요양병원은 이미 2월 초부터 전면 면회 금지고요. 외부인의 출입이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양시설에서 지금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고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60대, 70대 이상 고령층에서의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10%, 20%, 25% 계속 그약업수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고요. 왜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 감염 경로를 통해서 어디에 허점이 있었는지 반드시 체크해봐야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다중 이용시설과는 달리 관리가 잘 되었다면 추가적인 접촉의 이 부분은 그 요양시설로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 감염으로 해서 서울 지역으로 더 퍼지지는 않을 거라는 좀 전제하에 안심은 좀 됩니다만 그래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망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현황이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면 63명이 확진이 되면서 30명대에서 20명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40명대로 올라섰었는데 오늘은 60명대로 다시금 또 증가를 했습니다. 누계는 13,879명이고요. 신규 확진 63명 가운데 국내 감염이 29명, 해외 유입은 34명입니다. 비슷해졌고요. 어떤 지역에서 발생했는지도 속속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관악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좀 퍼져나간 제주하고 광주 지금 감염 상황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 거짓말에서 다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거짓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지금 된 상황이고 인천 거짓말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럼에도 좀 부족한 겁니까? 거짓말이 왜 자꾸 나온다고 보십니까? 우선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전체 100명, 예를 들어 100명 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에서 100명 중에 한 분이라도 동선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신고를 제대로 안 한다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송파 60번째 환자하고 강남구 91번째 환자분이 정확히 동선을 밝히지 않아서 나중에 알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광주 전남 지역과 제주 지역에 지금 감염 전파가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점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상 동선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이 모바일 폰,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용한 동선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다 알게 됩니다. 예. 파악이 가능하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신고하셔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고 가족의 건강,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별 확진자 수치도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16명이 나왔고요. 경기에서 8명, 인천에서 4명, 광주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34명 중에 입국 검역에서 19명이 확진됐고 1명의 사망자가 추가돼서 0시를 기준으로 297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서울에서 대다수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에서 이렇게 16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네, 우선 어제 45명의 신규 확진자 중에서 서울 지역에서 18명이고요. 물론 그중에 18분 중에서 12분은 또 요양시설에서 대부분 발생한 거고요. 오늘 63명 중에서 지금 서울 지역에 발생한 게 29분인가요? 그 정도 좀 발생하셨죠. 국내 감염 29명, 예. 서울 16명. 예,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숫자상으로 이제 조금 감소,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는 정도입니다만 이게 요양시설이라는 그 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제 발생이 아니고 서울 지역이라는 곳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부분이 현재 시점에 가장 중요한 역학당국의 보건 정책의 제일 중요한 시점이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서울 경기 지역에 집단 감염이 2차 감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보는 것이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16명, 경기 8명인데 경기 같은 경우는 포천의 군부대 영향인 것 같고 맞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16명 나오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안 하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이나 이런 곳들을 지금 휴관했던 것을 다시 재개장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지금 적절했느냐에 대한 물음도 일각에선 제기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의 2단계, 3단계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그렇게 그 단계를 강화할 필요는 기준은 이제 미치지 못합니다. 또 서울 지역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제주나 광주 지역에 비해서 인구 전체 대비해서 모집단의 크기 대비해서 숫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인구가 밀집해 있으니까 감염이 확산될 위험은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되고요.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염병 확산은 추세가 중요하고 오늘 하루의 환자 수가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이틀, 3일, 4일 크게는 1주, 2주의 추세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추세를 통해서 방역 당국도 교회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레 그러니까 24일부터 해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또 이런 식으로 확진자가 또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런 교회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해제는 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네, 그 말씀드린 대로요. 감염 잠복 기간 14일, 최대 28일 고려해서 추가적인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프로그램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이제 사회 각계에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몸으로 체현화돼서 안전적으로 되는 거겠죠. 예. 결국 요점은 뭐겠습니까? 특정 집단, 특정 계층, 특정 모임에서의 관리 수준과 이런 부분들이 좀 사회 전체적으로 격차가 나서 이 부분이 전체가 다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제 교회라는 곳에서의 관리 수준과 또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개인 위생 수준이 올라갔으면 이제 완화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모임과 다른 집단에서의 그런 상황을 또 들여다보고 거기는 거기대로 또 선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27일째 지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서요. 근데 많은 외국인들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한국 가면 공짜로 치료도 해주고 거처도 제공해주고 뭐 여러 가지 너무 좋다. 그래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일각 어느 국가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그런 뭐랄까 대처가 좀 관대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관대하다고 보기보다는 그 나라의 사회 보장 시스템의 그 원칙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영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어떤 나라 사람이 와서 그 나라 입국 체류하는 상황에서 의료 문제가 발생하면 건강보험 체계에 의해서 무료로 해줍니다. 이제 그런 이제 체계는 기본적으로 호혜성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그 나라 갖고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과 여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계보건기구나 많은 이 기준에서도 어떤 나라의 국적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겠다. 다만 여력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 정하겠죠.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를 무상으로 원칙적으로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포함해 6개 국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확대가 가능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도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 나라와 나중에 뭐 필요하다면 지금 구상권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사회보장 국가 간에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많이 이제 된다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추후 검토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것들을 해열제나 이런 것들을 먹고 숨어서 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하는 방역 강화 국가 대상국들이 6국가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음성 확인서를 받고도 입국을 해서 확진된 사람이 8명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혹은 이걸 가짜로 확인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상황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종이로서 저희가 이제 음성 확인서나 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점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고요. 몇몇 국가에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자, 그러한 측면, 즉 서류상으로 진단서라든지 확인서를 갖고 검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은 사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진단서나 소견서가 이게 위조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증 시스템, 그다음에 추적 관리 시스템, 전산으로 바로 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여러 장치가 있는데 네. 국내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잘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제 간의 공조 시스템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고요. 사실 과거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 PCR 검사를 해서 해외 여행 이동에 좀 확인서처럼 쓰는 코로나 패스포트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반론도 많지 않습니다만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도입은 해야 되고요. 도입한다면 이 부분을 더블 체크, 전산으로 다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추가적인 장치가 국제 간의 공조 시스템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예. 그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의 감염 소식도 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일을 하던 건설회사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고 이라크 역시도 건설 현장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도 집단 감염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는 전세기를 타고 이라크에서 직원들이 많이 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방역 당국도 그런 해외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네. 만약에 이게 확진이 그곳에서 됐다면 거기서 치료를 하고 귀국을 시킨 거니까 아니면 귀국을 시켜서 치료를 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현지에서 치료를 하고 귀국을 하는 것이 그렇게 원칙이고요. 예. 지금 방역 당국이 해외에 주재국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과 같이 협조해서 현지 주재원 혹은 교민들의 이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감염 사실을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귀국을 이제 도와드리고 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지역도 옴스크 지역이라는 곳에 정유 회사에서 파견된 국내 근로자들이 지금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 전 세계의 이 현지 국내 주재원들이 다 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대부분 그 해외 생활하다 보니까 주재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생활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높아서 그런 부분 좀 우려스럽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현재 주재원들이 모니터링하고 또 교민들이 또 도와드리고 필요하다면 원격으로 상담을 통해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들여다보면서 혹시라도 정말 환자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좀 별도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필요성도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모시고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